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부지런하게 시작하시는 분들 참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구 아파트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목에서 확인하셨다시피 대장 아파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입지에 대한 접근으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입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교통과 학군으로 나누게 되죠. 특히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도시철도가 있는 곳들은 이러한 지하철에 대한 연결성이 얼마나 좋은가로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는 1, 2, 3호선이 있고 이 중에서는 2호선이 얼마나 가까운가, 이런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각 구별로 보았을 때 이런 2호선에 붙어 있는 곳들이 가장 좋은, 그리고 선호되는 입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교통에다가 학군까지 받쳐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수성구 같은 경우에 범어역을 중심으로 수성구청역, 담티역, 이런 곳들이 또 많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통과 학군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우리 대구에서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하면은 그런 범어역과 그리고 담티역 사이,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까지 가장 상징성이 뛰어난 아파트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한다면은 두산 위브 제니스가 첫 번째로 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워낙 또 대형 평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SK 리더스부터 시작을 해서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각 구에서 정말 핵심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부자 아파트,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지금 현재에도 상징성이 매우 크긴 하지만은 연식이 이제 한 10년 차가 넘었다 보니까 신축급들 위주로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가장 관심이 많은 국민평형이죠. 84 타입을 기준으로 어떤 것들이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자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아파트가 떠오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이제 곧 12월 달이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성범어 W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교통이나 학군 측면에서도 다 받쳐지면서, 그리고 이제까지 상징성을 가져왔던 두산 위브 제니스의 바로 아래쪽에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이 상징성을 좀 그대로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무엇보다도 정말 이제 좀 따끈따끈할 신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건데, 그 밖에 특징이라고 하면은 59층의 층수가 아주 높다라는 점이라거나, 또 주상복합의 외관이 아주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누구나 좀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도색을 좀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공사가 좀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은 이 상징성 측면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파트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모든 지역이 그렇듯이 학군이 가장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대구 안에서도 현재 범사라든지 만삼이 가장 선호되면서도 가격대 역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똑같은 입지 내에서 가장 신축급이라고 볼 수 있는 범어 힐스테이트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게 2020년 말에 또 입주를 시작했던 거고, 한창 잘 받았을 때는 17억대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이제 가격이 좀 빠져서 한 12억대 정도로 간 건데, 수성구 학원가라는 요소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는 다 비슷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요 단지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보더라도 정말 동서남북 사방으로 학원가들이 쭉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뛰어난 아파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최신축급 힐스테이트 치고는 외관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또 지대도 낮은 곳에서 보기 때문에 층수도 그렇게 안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건데, 또 살짝 지대가 높은 곳에서 보면은 아파트 자체의 층수가 낮은 것은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 수성구청역에 대한 접근성, 학원가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경신고, 또 경동초, 이런 접근성들이 다 괜찮긴 하지만은 이 외관의 상징성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자, 그래서 위치 하나만은 정말로 뛰어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가든 하이츠라든지
경남타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가장 비싼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경남타운이 17억 7천을 찍게 되면서 현재 84 타입 기준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재건축까지 확정되었고 올해 중하반기 정도라면 사업 시행 인가도 이제 곧 날 것이다 라고 뭐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뀌는 게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또 누구나 선호될 만한 아파트다 라고 보여지는 건데 지금 이 조감도의 상징성은 매우 뛰어나죠. 입장에 따라서는 충분히 제일 좋은 아파트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아파트가 사실 포인트가 좀 명확하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은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꼽으라고 하면은 버머 힐스테이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곧 새거가 될 수성 버머 W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 가장 따끈따끈하게 멋진 상징성을 가져올 것은 경남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 세 개는 정말 초점에 따라서 해석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가격대들을 한번 살펴보면 수성 버머 W는 한 9억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버머 힐스테이트는 한 12억대 정도, 그리고 경남타운은 한 10억대 정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타운은 사실 시공사 선정을 했던 시기만 하더라도 이제 분양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추가 분담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상황이 급변했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이런 정도 수준의 가격대들을 형성하고 있다고 봤었을 때 사실 이게 뭐 가격이 맞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내가 이제 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부동산에 관련된 사실 대부분의 질문들은 추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디가 제일 좋으냐, 입지가 좋은 곳은 어디냐, 그리고 이게 뭐 가격 대비 합리성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입장에서 뭐 아주 비싸다 하더라도 내게 아닌 이상 이게 뭐 마냥 좋다라고 또 볼 수는 없을 거니까 일반적인 생각들을 알 필요가 있고 또 나 스스로 정답을 좀 구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이 억눌려 있는 시기에서 만약에 갈아타기를 한다라면 어느 곳으로 갈아타기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리는 아파트도 조금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 세 개 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셋 다 뭐 좋은 위치라는 입장에서 당장 눈에 보이고 있는 상징성이 매우 큰 버머 W가 그래도 좀 선호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질문은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쨌든 모든 영원한 건 없다 보니까 지금 안 좋은 시기가 지나고 향후에 뭐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시장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뭐 15억, 20억이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 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세 개가 같은 돈이라면 나는 어디에서 살고 싶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제가 다루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데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들도 한 번씩 고민을 좀 해볼 거고요. 모든 공부는 항상 내가 어떤 것을 궁금해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많이 던져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틀리냐 맞느냐는 또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요. 뭐 틀린다 하더라도 점점 정답에 가까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계속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에도 이제 투표를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세 개 중에 어떤 곳이 가장 선호될까 한번 진행을 해볼 거니까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충분히 정답이 될 수 있을 거니까 또 굳이 곧이곧대로 안 따라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마음이 무거울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쉬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여기에 대한 더 세밀한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